이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는 중대한 기로를 맞이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 대치 구도가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실제로 북한은 지난달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 MDL 이북 구간을 폭파시키며 점차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도 했었죠. 결국 이로 인해 우리 군은 천궁2와 패트리엇 지대공 유도탄의 실사격 훈련을 선보이며 영공방위 능력을 자랑하게 되었고,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중동 국가들은 도대체 패트리엇과 맞먹는 저 유도탄이 무엇이냐는 반응과 함께 중동 내 모든 국가들이 미국산 패트리엇이 아닌 K방산으로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달 방한을 요청한 이라크 아라바시 장관은 한국산 대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아낌없이 드러내며 깜짝 놀랄만한 발언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2일 중동 안보 전문 매체 디펜스 아라빅은 이라크 국방부는 천궁2 미사일 체계를 8개 포대로 약 25억 달러를 도입할 것으로 밝혔다. 아라바시 이라크 국방장관은 한국산 지대공 미사일 포대의 도입에 대한 큰 신뢰를 드러내는 한편 카타르, 쿠웨이트 등 인근 국가로 한국산 방공체계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초대박 소식이 보도된 것이었죠. 특히 방산업계 관계자는 천궁2의 한 개 포대 가격이 약 4천억 원으로 F-35 전투기 사기와 맞먹는 가격인데 UAE, 사우디 등 주요 중동국에서 앞다투어 사겠다는 소식은 한국 방산업계의 큰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지대공 미사일의 경우 소모품으로 한번 사용되면 반드시 재구매해야지 사용이 가능한데, 중동이 현재 이슬람 무장단체와의 내전으로 인해 사실상 캐시카우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한민국 특성상 국토 면적이 한정되어 있어 천궁1을 실전에 활용할 만한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 단점이었는데, 이로 인해 실전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실제로 현 러시아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의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한국산 방공망의 무상 지원을 원한다며 콕 집어 수차례 언급하는 것도 모자라서 특사를 방한시킬 정도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었기에 중동 내 대규모 수출권은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예상한 바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을 의아하게 만든 문제점은 도대체 왜 미국산 패트리엇이 아닌 한국산 천궁을 도입하게 된 것이냐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중동에서 요격 미사일 중 가장 정평이 나 있는 것, 다름 아닌 미국의 패트리엇이었습니다. 이들은 2023년 작년 한 해에만 패트리엇 포대 수를 기준 6개에서 12개로 2배 늘릴 정도로 미국과 계속된 거래를 이어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포대란 방공망 시스템 형성을 위한 운용체계 전반을 가리키는 단어로 단순 소모품이 아닌 반영구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포대 배치의 의미는 요격 미사일을 만든 국가를 통해서만 생산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배치는 곧 미국과 장기적인 거래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그러나 돌연 1년이 지난 직후 한국의 방산업체 LIG 넥스원을 통해 8개 포대를 배치시키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것. 당시 이라크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방한 일정이 보도된 직후에도 대부분의 외신들은 여전히 그들이 한국산 방공체계에 관심은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천궁2의 한 개 포대가 F-35 4-5기의 가격과 맞먹을 정도로 고가인데다가 이미 패트리엇 여러 대를 운용 중이었기에 의아함은 더욱더 증폭되기만 했는데요. 이에 대해 방산업계 관계자는 국제 정치학적인 이유를 들며 그들이 왜 한국산 방공 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2015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우디, UAE 및 이라크는 아랍연합군을 구성하여 내전을 치르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식 정규군과는 다르게 인구 밀집 지역에 숨어들어 트럭에다 기관총을 올려놓는 방식의 테크니컬로서 피해를 주는 게릴라 작전을 수행을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게릴라 작전은 발사각이 매우 낮은 특징에 더해 석유 단지와 같은 중요 시설에 타격이 가해지기에 그 피해는 천문학적인 수준이로서 그 로켓 공격을 막기 위한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재 밝혀진 바로는 한 개의 로켓을 막기 위해서는 패트리엇 10여 발을 발사해야 한다. 패트리엇 요격탄은 한 발에 50억. 즉, 후티 반군이 쏘는 로켓 하나를 막기 위해서는 500여억 원을 투입시켜야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중동국들은 한 발에 15억에 불과한 청궁2를 투입하여 실질적 이익까지 노리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 것이었죠. 실제로 한 발에 50억 원에 달하는 패트리엇에 비해 청궁은 고작 15억이면 충분하다는 점이 확인되며 그의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기도 했죠.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더 이상 중동국에 무기시설을 팔아주지 않았기에 대체제로 저렴한 한국의 청궁을 수입하게 된 것이지, 다시 미국이 중동 측에 무기를 제공해준다면 한국산 방공망 체계는 수출할 길이 없어 닥쳤던 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과거 아랍연합군이 예멘을 공격하며 민간 시설을 타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당연하게도 미국 내부에서는 미국의 파괴적인 군사 지원으로 인해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다는 여론과 동시에 그들에게 무기를 지원해주지 말자는 반전 여론이 제기되기도 했었죠. 그러나 그의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는 청궁2의 발사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었는데요. 이는 콜드런칭의 발사 방식으로 특징이 있다면 발사각이 매우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 패트리엇의 요격층인 30km보다 15km의 요격층을 지닌 청궁2는 더욱 넓은 방어층을 구축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장점이 생기는 것이죠. 즉, 패트리엇보다 가격뿐 아니라 동시에 게릴라 전 대응에 최적화된 자유로운 발사각으로 인해 중동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지로서 청궁을 도입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며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죠. 재미있는 사실은 이러한 자유로운 발사각을 지니게 된 원인이 다름 아닌 북한 때문이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남북 간의 국토 면적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에서 발사한 로켓이 한국으로 떨어지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다층 방어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드, 패트리엇보다 한층 더 낮은 요격층을 지닌 청궁2를 개발하게 되었고, 엉뚱하게도 이러한 특징이 중동의 국제정세와 맞물려서 반사이익을 얻게 된 것이었죠. 현재 해외 언론 매체들은 이번 이라크의 한국산 방어체계 청궁2의 도입을 놓고 굉장히 신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UAE, 사우디에 뒤이어 이라크마저 한국산 방어체계인 청궁2의 도입 소식을 공개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전략자산의 수입 결정을 공개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도입되는 무기의 종류와 사양이 공개될 경우 반대 세력 역시 이에 준하는 사양 혹은 발전된 모델로 대응하기 때문이죠. 결국 이들이 청궁2의 도입 소식을 공개한 이유는 그만큼 한국식 방공체계가 남들에게 쉽사리 따라잡힐 수준의 구조가 아니다는 결론을 내릴 정도로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음이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방위산업은 유럽, 중동뿐만 아니라 미국마저 군침을 흘릴 정도로 글로벌적인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중동에 사용된 한국식 방어체계가 좋은 데이터를 누적시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에 잘 활용되길 바란다는 소식 전하며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